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6월 11일이니까 우리가 그 11일 날짜만 치면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는 어떤 해시태그일까요? 빼빼로. 네, 빼빼로예요. 오늘은 좀 시간 나시면 빼빼로를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래서 11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빼빼로하고 가장 매칭이 되어 있는 날짜는 어떤 날이에요? 11일. 11일이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11월.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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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 날 우리가 빼빼로 대회하고 애들이 막 선물 주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빼빼로 데이라고 해갖고. 자, 그 빼빼로 데이가 우리나라에서 그 생성돼갖고 전체적으로 퍼진, 세계적으로 퍼진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그 비즈니스 활동을 잘 하는데, 그래갖고 우리 발렌타인데이니 뭐 화이트데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계획을 잘하는 민족이 일본인들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화이트데이니 발렌타인데이니 뭐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거 엄청 많이 팔고 막 그런 행사를 하는 걸 기획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것이 이제 그 빼빼로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자에다가 초콜릿 묻혀가지고 길따라 막대 과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런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빼빼로를 한번 드셔보세요. 11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그 강북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강북 지역에 이제 끝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80번대 공부를 했어요. 180번대가 구로 치면 어딜까요? 도봉구. 예, 도봉구였었죠, 도봉구. 그래서 여기 지금 80번대 해당하는 해시태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80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89번. 89번까지예요. 자, 89는 지금 여기 보니까 해시태그가 뭐예요? 89. 8구, 4구, 시장, 또 바구니, 네. 이런 것들이 다 이 89번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만드시라고 했죠. 자, 네. 그러면 실제 도봉구에서 시장이 열린 데가 어디예요? 삼석컨 바구니를 들고 막 시장이 열린 데가 기념관. 예, 함석헌 기념관이라고 하는, 함석헌 하면은 누구예요? 인권운동가. 예, 인권운동가고 교육자이고. 그런데 인도에 유명한 독립운동가 누구 있어요? 간디. 예, 인도에 간디가 있다면 한국엔 누가 있다고요? 삼석컨. 함석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도의 간디면 한국은 한국의 간디라고 하면 누구냐?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봉구에 원래 그 함석헌 선생님이 사셨던 그 집을 갖다가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념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상시 생전에 사셨던 그런 모습들을 거기 가서 보면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세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도봉구에서 그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예산 참여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함석헌 선생님 사시던 집을 이게 개조를 해가지고 예, 기념관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주민예산 참여를 참 의미 있게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84번이 있네요. 84번은 어딜까요? 도봉구에? 임수영 그러니까 문학관. 84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판사. 양팔사. 판사. 양팔사. 팔사. 기안팔사.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안팔사나 판사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스토리를 만들 때 뭐를 생각할까요? 저작권. 그렇죠. 저작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안팔사는 웹툰 작가라고 했죠? 네. 네. 김혜민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예요. 이 84는 뭘 뜻한다고 했어요? 84는? 판사. 팔사나 판사인데 실제 이 84년대. 기안팔사에서 팔사를 쓴 이유는? 출생연동, 응? 출생연도. 자기가 살았던 출생연도예요. 출생연도. 그 김혜민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 그 사람이 자기가 84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는 몇 살이에요? 41죠.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84년생이니까 만으로는 40세죠.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40세니까 젊죠. 젊은데 네. 이 기안팔사가 그 막 활약했을 때는 더 젊은 때예요. 더 어릴 때. 맞아요. 그리고 복화광, 뭐 패션왕 이런 그 만화를 웹툰이에요. 웹만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만화를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이제 얻게 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필명도 이제 만드는데 필명 앞에 기아는 자기가 사는 동네라고 했죠. 네. 예.
그래서 그 화성에 있는 동네 기안동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 기안에다가 자기가 84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기안84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웹툰을 만들 텐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만든 것이 딴 사람들이 모방하고 하면 안 되겠죠. 저작권. 네. 저작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 도봉구에서 84번은 어디예요? 그런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수영 문학관. 네네. 시인 중에 자유시인 이분도 굉장히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김수영 문학관이라고 하는 그 문학관이 바로 84번이에요. 거기가 184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수영 문학관하고 기안84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죠. 저작권. 시인도 어떤 시를 지었을 적에 그게 굉장히 자기의 그 저작권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내 시를 네. 남이 베낀다든지 또는 내가 시를 창작하는 시인인데 남의 거를 보고 베껴갖고 모방해갖고 썼다 할 적에 그거 인정을 해주겠어요? 안 해줘. 잘 안 해주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84번이 이제 김수영 문학관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팔자 모양의 호수가 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발바닥공원. 도봉구에서? 발바닥공원. 예, 발바닥 공원이라 해서 우리 발바닥 공원, 발바닥 막 지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을 하는 것인데, 계족산에도 그 황토길 해가지고 이제 네. 사람들이 맨발로 걷잖아요. 그것처럼 네. 이제 도봉구에도 그런 그 발바닥 지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을 했어요. 예, 거기가 그 공원 이름이 발바닥 공원이에요. 발바닥공원. 네. 그래서 이제 발바닥 하면 우리 신체에서 가장 아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가 발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불어 이름을 발바닥 공원이다 이렇게 지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발바닥 공원에 이렇게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네. 다니게 지압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신발도 벗고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은. 근데 그 길이 모양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예, 예, 팔자 팔자 모양이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자 모양이 그런 호수가 파여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계속 이것만 갖고 할 수는 없고 다음 진도를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해시태그가 0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99번? 99번까지 있죠. 그래서 0번부터 99번까지니까 몇 개예요, 총? 100개. 100개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해시태그예요. 자, 90번에서부터 99번까지. 9번. 예. 90 하면은, 자, 이제 여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해요. 예,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무슨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90 하면은 9하고 0이잖아요. 그래서 9, 네. 0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0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0이라고도 하잖아요. 007 할 때 0 하잖아요. 그래서 90 하면은 90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지금은 연탄. 거기 쓰지 않지만 연탄 생각하죠. 90탄. 네. 가끔 저기 숯불구이 뭐 이런 거 숯불구이? 네. 연탄불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 그 음식점들도 있잖아요. 옛날 향수 일으키면서. 그래서 90탄 구이. 그러니까 구멍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9개. 9개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공탄이 이제 지금 잠깐 넌센스를 좀 다른 걸 생각해 보느라고 저기 했는데 저 구멍이 9개가 뚫려 있는 그런 연탄이에요. 지금은 뭐 거의 쓰는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그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숫자 90이 나오면 구공탄을 생각하세요. 자, 그럼 구공탄은 언제 쓸까요? 겨울에. 예,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야 우리가 난방을 뭐 전기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난방 자원이었었잖아요. 예, 강원도에 가면 이제 석탄들 캐가지고 막 탄광촌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적이지만 일단 구공탄 하면은 그런 겨울 또 따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 91이잖아요. 91. 그래서 91 하면은 뭐가 또 있나 하고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처음 만드신 분이 생각해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찾다 보니까 90일쯤 남은 짐이라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 그 동화라고 할까? 그런 게인데 애니메이션 동화라고 해도 어른들도 읽어도 참 좋아요. 그래서 91층인데 이게 왜 하필이면 91층이냐?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게 가장 그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할까? 그래갖고 호주에 앤디 그리피스라고 하는 그런 그 교육학자? 뭐, 만화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을 91층 나무집이라고 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저기, 그 친구 둘이 이제 글을 써갖고 출판사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해요. 마감 시간 바로 전까지. 마감 시간 넘기지 않도록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출판사에 보내는데 그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13층씩 만들어져요. 13층씩. 발음 잘 안 되네. 그래갖고 91층 나무집이 굉장히 선풍을 일으키는데 그 이후도 계속 13층씩 증축을 하는 거예요. 얘기 끝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거 얘기하려고 인터넷 잠깐 찾아보니까 현재는 169층까지 나더라고요. 91층이 거기서 13을 배수로 막 늘어가가지고, 어느 사이에. 제가 전에 그 작년 봄에 이거 해주게도 그때도 143층인가 뭐 했었는데, 169층까지 지금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 끝날 때마다 13층씩 증가가 되는데, 그 첫 단추가 91층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91층에 뭐가 있다. 91층 하면 뭐 이렇게 층수가 낮은 건 아니죠? 좀 네.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1층을 연상을 그 91층 나머지 이런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애니메이션 저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잖아요. 네. 생선구이. 자, 92 이렇게 숫자로 쓰면은 나왔어요. 쓰신 것이. 예,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냥 우리가 소리내서 읽으면 92 그러지만 하나하나씩 읽으면 9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92 하면은 우리가 숫자로 92는 이게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물건을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 그것이 이제 이런 여기 지금 뭐 석쇠에다 뭘 붙잖아요. 네. 네, 구이라는 말을 잘 붙일 수 있는 요리가 뭐 있을까요? 생선구이. 그렇죠. 생선구이가 아주 대표적이죠. 네. 고기를 굽는 것도 구이긴 한데 고기 구울 때는 우리가 고기구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고기구이 할 때는 그냥 웰레오로 그냥 스테이크 뭐 이렇게 하지. 네, 그래서 구이 하면은 보통 앞에 붙은 게 뭐예요? 생선구이 뭐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지금 석쇠에다가 뭐를 올려놓고 굽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돼지고기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선구이 생각하시면 돼요. 구이. 그 다음에 93은요? 93. 93도 숫자로 쓰면 이렇지만 이거를 따로따로 읽는 거예요. 93이잖아요. 93인데 부자를 갖다가 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상하로 돌리는 거죠. 그럼 고가 되겠죠. 그래서 고3이 돼요. 그래서 93 하면은 고3하고 연관시키면 돼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라든지 또는 고산지대, 고산 여기 3을 갖다 니은을 했죠. 고산지대 어떻게 가서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산이에요. 네. 94인데 요거는 우리 말도 그런 말이 있죠. 뭐 어떤 걸 잘 하는 사람들 뭐 재주를 잘 구사한다 그런 얘기 하죠. 뭔가 네. 잘 나타내고 표현하는 걸 구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네. 실제로 저는 이제 화투를 잘 모르지만 화투에서 이제 구사라고 하는 그 패가 있나 봐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거 뭐가 얻어지나 보죠. 그래서 화투를 칠 때도 나오는 용어라고 하네요. 구사. 네. 포도리. 네. 포도리. 아, 그래요. 포도리. 아무튼 화투도 우리 치매 예방에 참 좋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94번 하면은 그런 화투하고도 연상을 시키세요. 구사. 그 다음에 95는 이렇게 연음해서 읽으면 이렇지만 따로따로 한 개씩 읽으면 95가 되죠. 네. 네. 95. 그런데 여기는 이제 95를 갖다가 조금 발음을 좀 비틀었어요. 9호로. 이 호가 무슨 호자냐? 여호 호자예요. 여호. 그래서 구미호 하면은 뭐예요? 이 밑자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여우가 있는데 앞에 여우 얼굴이 하나인데 뒤에 꼬랑지가 막 이렇게 바람처럼 날아가죠. 아홉 개 달린 꼬리가 아홉 개 그렇죠. 달린.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는 거예요. 변신을 잘하겠죠. 그래서 부호 하면은 부미호, 부호 이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각각 해당하는 장소는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그 다음에 96이에요. 그러니까 96이 되겠죠? 96. 각각 따로 읽으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기억법 창시한 분이 찾아보니까 마땅하게 찾을 게 없었어요. 그 96을 그냥 겨우 한다는 게 근육이었어요. 근육. 근육이나 96이나 발음이 조금 유사한 점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상을 하셨다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찾다 보니까 악마크림 96이라는 그런 그 화장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로드샵, 우리 그 가게에서는 안 팔아요. 인터넷으로만 판매해요. 악마그림 그룹은.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기법을 뭐라고 그래요? 노이즈 마케팅. 예, 다 쓰지 않고 요거까지만 써놨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 센스쟁이 조미 선생님이 노이즈 마케팅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느 음식점에 가면은 간판을 막 거꾸로 해놓은 집 있죠. 네. 네. 간판을 똑바로 해놓지 않고 자기네 집 간판을 거꾸로 해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보려면은 저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잖아요. 더 쳐다봐. 예, 그렇게 좀 부정적인 거, 반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그런 기법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행태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도 막 계속 해요. 왜? 이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많이 언론에 막 거론이 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이슈가 몰아지면서 자기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 쓰는데, 이 악마 크림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니, 크림을 갖다 좋은 이름을 붙여도 현찰판에 악마 크림이에요. 역발상. 역발상에 맞아요. 미 선생님 진짜. 그래서 그 악마 크림 96이라고 해갖고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있어요. 이게 보습 크림이거든요. 수분 보습 크림인데, 여기다 96 붙인 거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네. 왜 96이라고 했어요? 오래 간다. 오래가요. 얼마나 오래가? 4일간. 그렇죠. 4일간. 예, 96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갖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몇이에요? 9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크림을 한번 바르면 보습 효과가 언제까지 간다? 4일 동안 4일간이나 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 라라베시 해가지고 찾아보면 있어요. 여기 96이라고 하는 숫자도 적혀 있죠. 이게 지금 그림을 시커멓게 한 걸 갖다 이렇게 갖다 놔서 그런데 어쨌든 한번 쳐보세요. 그게 이거 일반 화장품에서는 안 팔아요. 꼭 인터넷에서만 팔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화장품 마케팅 하는 것도 그런 기법을 쓴 거예요. 그냥 가게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 제품은.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겠죠. 인터넷에서만 파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나 저기 할 테고. 자,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그 다음에 97이래요. 97도 따로따로 읽어서 97이에요. 근데 97이니까 7은 뭐예요? 조금 연음시켜서 7로 바꿔서. 구치소. 또 우리 명품 중에 뭐 구찌 있잖아요. 네. 구찌 제품 갖다가 뭐 훔치다가 잘못해갖고 이제 걸려들어서 구치소 잡혀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면 돼요. 자, 네. 그 다음에 98. 자, 98은 따로 읽으면 98이잖아요. 네, 네. 98을 좀 발음을 풀리면 구판하고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구판. 그래서 98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면 뭐든지 거기에 관련돼갖고 구판이 열리는 거예요. 구판이 벌어져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 자, 이거는 99. 따로 읽으면 99죠. 예. 비둘기가 뭐 소리 낼 때 999가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또 구구단도 여기 써놨네요. 구구단 게임. 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아이스크림. 구구콘 있죠. 예. 삼강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 90번에서 또 99번에 대한 해시태그를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소는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그것과 연결하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